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호와 관련된 준비 상황을 꼼꼼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말씀 주실 분으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주 에이펙 준비지원단의 발표에 따르면 정상회의가 열리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 보문단지로 들어가는 모든 진입로가 전면 차단이 되고 또 6회 공군이 입체적인 경호 작전을 펼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펼쳐지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주실까요? 예, 에이펙 정상회의는 경주에 있는 보문단지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문단지 내에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정상급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한 1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많이 갔다 와 보셨겠지만 힐튼 호텔이라든지 K 호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거기서 숙식을 이제 제공을 받고 그리고 회의장까지 오고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경우가 필요한데 군대뿐만이 아니고 경찰,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소방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 경호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 경호단이 이제 꾸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행사 당일날 아무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거의 대한민국 내에서 이 안전, 경호 이런 걸 업무로 삼는 거의 모든 기관이 다 힘을 합쳐서 그렇죠. 네, 준비를 하는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해경이 그 보문단지 안에 호수가 있잖아요. 보문 네. 호수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도 많고 그 호수의 물을 70% 정도를 빼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사실 호수의 물을 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문 호수라고 하는 것이 자연 호수가 아니고 인공 호수거든요. 네. 1963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이제 길이를 직선 거리로 하면 한 1.6km 정도 되고 네. 폭은 한 50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산책로를 이용해 가지고 걸으면 그게 이제 한 8km 정도 되는데 네. 특히 그림에 나오지만 굉장히 큰데요. 네, 특히 보면은 뭐 벚꽃이 아주 유명해 가지고 저기를 이제 서로 가려고 뭐 난리가 나는 곳이 바로 저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게 이제 보문 호수가 한 5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네. 50만 평 정도 되는데 깊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깊이가 깊은 데가 이제 한 22m 정도가 되고 뭐 평균 한 15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그 바닥에 뭐가 있는지 폭발물이 있는지 그렇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한 70% 빼내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인공호수기 때문에 물 모자라면은 거기다가 물을 이제 넣어주고 물이 또 많으면은 빼내고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전기로 가지고 이제 배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배수하고 급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70% 정도는 빼내야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하고 점검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물을 어느 정도까지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평상시에 해오던 거니까 조금 더 많이 물을 뺀다 그런 차원이 있죠. 네, 호수물까지 빼고 다 뒤져볼 정도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국 정상과 대표단, 장관, 경제 주체들이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할 때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완벽한 경호 작전을 유지하겠다. 이게 경호안전통제단이 구성되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밝힌 각오입니다. 자, 실장님, 그러면 이 모든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통상은 이제 이렇게 정상회담, 다자회담 차원에서의 정상회담은 다 경호처가 주관이 돼요. 네. 그래서 경호처는 이제 지난 5월 달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안전통제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 경호안전통제단에는 경호작전본부가 있고 테러정보지원본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찰작전본부, 군작전본부, 소방작전본부, 해양경찰작전본부 해서 6개 분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경호안전통제단은 보문단지 지형 분석을 해가지고 맞춤형 경호를 이제 추진을 이제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린 경호
그리고 낮은 수준의 낮은 경호 그걸 통해 가지고 이번에 경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자, 각국의 정상들이 입국할 때 아무래도 가까운 김해공항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주까지 1시간 정도밖에 그렇죠.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항이라든지 또 KTX 역사라든지 그러니까 경주 그 보문단지 외에 굉장히 이렇게 경호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이 김해공항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김해공항에 내려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차량을 타고 경주 보문단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보면 크게 이제 두 개의 그 중요한 경호 지점이 있어요. 네. 바로 하나가 이제 김해공항 자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김해공항에서의 안전 문제 그리고 그 VIP들의 동선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 차량 이동할 때도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주 나들목을 통해 가지고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잼 현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상 없이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 지금 국무총리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심지어 그 이 경주 나들목 같은 데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대로 이게 경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드론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8일, 9일이죠. 지난 8일, 9일 경북 독청, 경상북도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모터게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기동 경호 훈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모터게이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호를 하면 사이카만 경찰이 타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순찰차, 지원차 이걸 합해가지고 모터게이트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경찰청과 경북 경찰청이 합동으로 이미 한번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이제 해가지고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이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이런 모터게이트 훈련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당연히 경주 에이펙이니까 경주가 부산스러운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부산도 이 에이펙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하느라 분주하다고 들었거든요. 자, 실장님, 네. 이게 부산에 투숙하는 정상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에이펙에 참여하는 정상이 원래는 회원국들이 21개국이니까요. 네. 원래대로 정상들이 다 오신다라고 하면은 21개국이 와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경주에 이걸 수용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아마 제일 가까운 데가 부산에 있는 기장군하고 그리고 해운대가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는 뭐 좋은 호텔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차량으로 이동해봤자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면 부산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주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부산에 와서 기장군이나 또는 그 해운대에서 이 VIP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고 가는 데 대한 경우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산경찰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라고 관여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을 통해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뭐 이벤트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경주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부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빅 이벤트란 말이죠. 네. 뭐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판문점이나 이런 데서 회담도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냥 에이펙 정상회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빅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자회담 속에 양자회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주뿐만 아니라 부산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주부터 부산까지 꼼꼼하게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바로 테러에 대한 대비일 겁니다. 테러 가능성, 당연히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정세 자체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중동 정세도 있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 있는 중이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테러 문제가 계속해서 부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두 총격 번에 사건도 걸쳐서 있었습니다. 네. 저격 미수 사건도 또 네. 있었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이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니 울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로운 늑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누구에도 뭐 간섭 반짝고 자기 서술의 신념에 의해 가지고 테러를 저지르는 그런 유행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후원하는 테러가 있습니다. 북한이 여태껏 이제 했던 테러가 바로 이거였고요. 세 번째는 국제 범죄 조직이 이제 일으키는 테러가 있거든요. 네. 우리로 봐서는 누구든지 간에 이 테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항, 항만,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행사장을 포함해 가지고 검문 검색을 강화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이때 사이버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인지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SNS를 통해 가지고 폭력 핵인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것도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에 대비한 그 준비는 뭐 인력도 인력이지만 사실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국제 행사가 각국에서 있을 때 자세히 보면은요, 거의 첨단 장비들이 테러 방지에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 경주 에이펙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리 과거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G20 네. 회의를 이제 주관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폭발물 처리 로봇 특공 대원들이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폭발물을 무력화하는 전파교란기를 이제 사용하는 다목적 이제 그 차량을 한번 선보인 적이 있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도 사용을 했고 2019년도에 한 아세안 회의, 그러니까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회의를 우리 한국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때도 사용한 것이 바로 다목적 무인 경비 차량입니다. 이게 이제 HR 쉐르프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 차량의 전후 좌우에 카메라가 부착이 돼 있어요. 그 카메라를 가지고 360도를 돌아갈 수 있고 주야간으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화질 광학 영상을 수집할 수 있고 또 열 영상을 수집해가지고 이제 문제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안면 인식 기술기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로봇견, 경비 드론, 전자파 탐지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ICT 보안 장비 이런 것들이 새롭게 선보이면서 이게 경우에 아주 만전을 기하는 그런 새로운 장비들이 등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력이 철통 경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에이펙에서 최고의 경호 장비는 바로 경주 그 자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 경주가 그러니까 경주라는 곳이 이 경호의 최적의 장소에 속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나라의 수도를 이제 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경주 같은 경우는 왕이 이제 거주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왕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그래서 신라 같으면 1000년 동안 이제 이 나라를 유지해 왔고 거기에 이제 경주가 왕경으로서 그러니까 수도로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지리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야죠. 오른쪽에는 이제 토암산이 있고 왼쪽에는 뭐 서쪽에는 선도산이 있고 남쪽에는 남산 또 북쪽에는 소금강산이라고 불리는 것을 네 개의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일종의 요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강, 이게 조그만 천들이 흐르는데 남천, 북천, 서천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서 천의 요새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8, 9세기경 그때는 이제 뭐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은 이제 경주이긴 하지만 보문단지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우리가 나눈 것이 바로 보문호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보문호수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그 경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고 특히 이제 보문호수를 따라서 쭉 연결되는 도로 그걸 보문로라고 부르는데 네. 딱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차단해 버리면 그렇죠. 완전히 이제 경우가 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주 그 자체는 옛날부터 뭐 이런 천혜의 요새로서 또 이런 그 큰 행사를 치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희 방송을 보고 세계 각국 정상들 안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로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남은 일정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거의 다 이제 마무리는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 안팎의 공정률인데 정상회의장은 한 88%가 된 것 같고요. 네. 국제미디어센터는 90%, 전시장은 95%, 만찬장은 뭐 89%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에이펙 정상회담 하면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상들 오는 회담만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 전부터 쭉 회의들이 이어져 왔었고 1년 내내 특히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27일부터예요. 그래서 10월 27일부터는 최고위급 관리 회의가 27일, 28일 이틀 동안 열리고요. 외교 통상 합동 강요 회의는 29일, 30일 또 이틀 동안 열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31일하고 11월 1일 이틀 동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교통, 보안, 의료, 봉사, 문화관광 여기에 대한 것들이 다 서비스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거 이것이 남아있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고 모든 국제 행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또 협조해야 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고 부제가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간 동안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또 성공이 돼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성공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